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은 모두 끝났다는 주제에 관하여 어떤 반응을 겪으셨습니까?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망가뜨렸고 내쫓아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던가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도 되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처럼 만들지 않았겠지요. 4차원 생활은 바로잡는 적기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4차원 생활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시기가 기회이지요. 4차원 생활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적기는 지나간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내색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무슨 표출이냐고 하겠지만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단호히 배격하였던 것도 표출이라고 할 수 있지요. 4차원 생활에 관하여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였더라도 4차원 생활과 연관된 부조리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4차원 생활에 무리를 짓고서 온갖 부조리의 요구를 하였을 때 배척하였던 모습이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래야만 합니까? 이런 상황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입 밖으로 내뱉거나 입 안으로 삭힌 말이지요. 상담사님,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자리 잡은 상황을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한국 사회가 4차원 생활을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지 않으면 바꿔놓기가 어렵습니다. 최상위의 4차원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지요.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이 아무리 권력과 돈을 움켜쥐고 있더라도 최상위의 종교단체로 변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로 한번 끝나게 되면 두 번 다시는 최상위의 종교단체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최소한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을 있는 그대로 거론해야만 조금이라도 바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을 바꿔놓는 상황도 그런 경우이겠지요. 종말론은 버릴지라도 사이비 종교단체의 해코지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삶이 주체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원래부터 비사차원 생활의 삶이 주체였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4차원 생활의 삶이 주체자로 변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그렇게 만들었지요. 20세기의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에서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는 형편없는 4차원 생활에 의하여 들어섰다면 21세기는 지도자와 엘리트뿐만 아니라 한국민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20세기의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 21세기의 지도자와 엘리트의 4차원 생활의 삶을 내세우면서 1등 시민으로 꾸며놓다 보니 한국민의 다수가 살았던 비사차원 생활자의 삶은 왠지 2등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 그리고 오늘날의 지도자와 엘리트를 모두 4차원 생활자로 내세우고 4차원 생활과 얽혀놓게 되면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4차원 생활자로 말하더라도 그들과 얽혀진 4차원 생활의 사실과 진실은 말해주어야 합니다. 4차원 생활자가 아니었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민이 비사차원 생활자로 살았던 삶을 우리들의 주변에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4차원 생활 속에서 살았고 4차원 생활자였습니까? 한심한 것이지요. 한국민을 4차원 생활의 삶으로 망가뜨려 놓고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는 형편없는 4차원 생활에 망가졌었고 농락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진실을 거론하기는커녕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마치 특별한 살처럼 조성하는 어리석음을 알고 있으십니까? 사이비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에 그토록 피해를 당하여 한탄과 분노가 교차하고서도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4차원 생활의 환경을 가늠할 수 없다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4차원 생활의 특별한 삶이란 형편없는 4차원 생활을 바로잡아놓고 정치와 사회의 환경 속에서 솔선수범하고 존경받는 4차원 생활의 삶을 이루어 놓은 것이지요. 한국 사회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도 선발주자의 특별한 4차원 생활을 자신들과 동일시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특별한 삶으로 조성한다면
지구촌의 모든 국가는 선발주자가 되고도 남지요. 지구촌에서 후발주자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한국 사회의 독립운동, 보국안민, 민주화의 상황조차도 어떻게 이루어 놓았고 어떤 환경을 가지게 되었는지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 것처럼 4차원 생활도 그런 것이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4차원 생활을 어떻게 이루어 놓았고 어떤 환경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4차원 생활을 특별한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4IB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에 의하여 한국 사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 때 4차원 생활을 이겨냈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4차원 생활의 삶조차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면 20세기이든 21세기이든 한국 사회의 4차원 생활은 모두 형편없다는 것이지요. 군사정부가 4차원 생활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4차원 생활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의 부조리를 오늘날처럼 알고 있었다면 4차원 생활의 도구를 사용하여 친일과 군사정부의 부도덕성을 덮어놓고 바꿔놓았을 겁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한국민이 힘들어지면 한국 사회의 부도덕성을 견제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한국민이 힘들어지면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우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사회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독립운동과 친일, 그리고 군사정부와 민주화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가 친일과 군사정부보다도 낫다는 도덕성의 우위는 자기 진영의 부조리를 견제하고 바로잡았던 것이죠. 반면에 친일과 군사정부는 자기 진영의 부조리를 견제하거나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군사정부의 시절에서 오늘날처럼 4차원 생활의 부조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면 민주화도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민이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피폐해져 버렸는데 새로운 사회정의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의 한국민은 4차원 생활의 부조리에 피폐해져 버렸기에 새로운 사회정의는 절대로 조성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사회정의만을 가지고서 보수와 진보가 나눠먹고 있지요. 4차원 생활의 부조리로 고도 갈등의 사회를 만들어 놓아서 보수는 국가를, 진보는 국민을 앞세우기만 하면 국정 창출과 국정 유지의 터전에 한국민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였지요. 옳고 그릇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서 쉽게 동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군사정부의 보국안민은 독립운동을 존경하였고 회한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부의 하수인으로 살았던 4IB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환경 속에서 사용되었던 것이죠. 군사정부 시절에서 오늘날처럼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이 있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4IB 종교단체의 4차원 생활은 군사정부의 하수인이 사용하였던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지요. 피해자를 조현병자로 만들 수 있었고 밀정과 변절자로 만들 수 있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원 생활은 100이면 100 쓰러지거나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통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4차원 생활을 견뎌냈던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의 4차원 생활의 삶이 편안하였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차원 생활에서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 속에서 모두 뼈저리게 겪어보았다면 알고도 남지요. 물론 편안하게 살았던 삶도 있겠지요. 4차원 생활의 불법적인 상황은 전혀 겪지도 않은 채 권력의 터전 속에서 엘리트로 이끌렸던 아주 소수의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보수는 진보가 주저앉은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어용단체의 팬덤 지지층보다는 보수 국민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하며 오늘날의 진보는 보수가 바꿔지기는커녕 더 주저앉은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보수단체의 팬덤 지지층을 따라하기보다는 진보 국민의 자발적인 시민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아닌 대한민국으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상담사님,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사람들도 대한민국으로 정치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해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볼 만큼 해보았다는 것이죠.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로 나서는 것이죠. 대한민국으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의 사람들이 사회에서 한 것처럼 정치에서 해보았다면 그렇다고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기 진영을 견제하지 못하였다면 해볼 만큼 한 것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인 편안함에 안주하고 자기 진영을 견제하지 못한 것이죠. 정치판에서 자기 진영을 견제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정치의 오래된 관행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 사회의 정치판에서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상황은 아주 쉽습니다. 여하튼 민주화 사회를 이루고 민주화 정부를 조성하였다는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해보았다고 할 수 없지요. 자신들이 그토록 해보고 싶었었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막강한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수와 진보의 권력 선점으로만 나섰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회의 터전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민주화의 반의 반 정도만 실천하고 선후배의 정치인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면 이루어 놓지는 않았을까요? 정치판의 혁신은 사회처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